안녕하세요, 프레더럴 K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차 세계대전 강력한 화력으로 유명했던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 전투 폭격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조종사들이 이 항공기를 저그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스타크래프트의 그 저그가 아니라 뭉툭한 항공기 디자인이 항아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 항공기를 모형으로 소개할 회사는 우크라이나 프라모델 제조사인 미니아트인데요, 이 미니아트는 1대48 썬더볼트 시리즈로 유명하답니다. 뛰어난 디테일과 많은 부품, 그리고 다양한 선택 옵션과 버전으로 여러가지 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모형의 썬더볼트는 베이직 키트와 어드밴스드 키트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어드밴스 키트는 베이직 키트에 포트 해칭이 포함되고 디테일을 더 올려 엔진과 총기 베일을 개방하여 표현하는 등 더 극강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의 매력에 이 키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제품은 2024년에 발매된 키트입니다. 박스 아트를 보면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썬더볼트 P-47D 버전 중 다이브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급강화 중 속도 제어가 가능해진 D30RA 버전을 만들 수 있는데, 기체의 바리에이션은 D40 버전까지 있다고 합니다. 멋진 박스 아트를 감상했으니 내용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품은 시루떡이 겹친 것처럼 잘 쌓아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비닐을 뜯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먼저 동체를 살펴보면 표면의 파넬 라인들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쪽을 접합하면 거의 모양이 나오는 단순한 기체인데, 이 제품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부품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단순한 기체에 비해 많은 부품인 것은 맞습니다. 이 날개 부품과 엔진이 마운트되는 부품들은 베이직 키트 버전입니다. 어드밴스용 런너에는 엔진과 기총 베이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런너를 보면 날개의 기총이 장착되는 부분이 개방된 상태입니다. 조립의 편리성을 추구하신다면 베이직 부품들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만, 이 키트를 선택했다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미니아트의 제품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아 정말 기대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의 평가를 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품을 너무 분해해놔서 조립의 난이도가 쓸데없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자잘한 부품들이 실제로 많이 눈에 띕니다. 모형의 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자잘한 부품들은 탄성에 의해 잘라내는 순간 총알처럼 날아가 버뮤다 삼각지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부품 때문이죠. 엔진의 디테일이 매우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엔진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부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조종석의 디테일인데요, 조종석의 벽면의 복잡한 형태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품 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양인데, 문제는 이런 디테일한 부품을 얼마나 잘 살려내는가가 이번 모형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잠시 후 설명서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부품의 조립과 도색 외에도 할 일이 많은 제품입니다. 물론 조립하는 사람의 선택이지만요, 외부에 장착되는 부품들은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주로 연료 탱크와 폭탄 적재물인데, 다양한 용량과 폭탄의 무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형의 특징은 버블형 캐노피인데, 이전 버전의 캐노피보다 시야각이 더 넓어졌다고 하는군요. 귀여운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데 무엇일까요? 무시무시한 포트 해칭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몇몇 부품은 엔진 쪽과 날개 쪽이고, 대부분은 폭탄의 날개를 만들 수 있는 부품입니다. 봉투는 귀여운데 들어있는 부품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또 빼곡한 데칼이 한 장 들어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어디에 부착되는 마크인지가 위치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네요. 두 가지 디자인으로 도색과 표식을 붙일 수 있는데, 이 마크는 공통으로 부착되는 데칼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한 두 가지 중 하나의 항공기 디자인에 사용되는 마크인데, 큼지막한 것이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에도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첫 장에 두 가지의 도색 정보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컬러의 화려함이 제품의 값어치를 높여줍니다. 설명서에 실려있는 조립 과정의 그림들도 매우 시인성이 좋고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립 과정 중에 베이직 완성과 어드밴스드 완성 방법이 같이 실려있기 때문에 쉽지만 방향을 잘 찾아가지 않으면 조립 과정이 혼돈의 카오스로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립을 시작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엔진과 기어실 내부의 디테일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실려 있으므로 설명서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하는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와이어링 매뉴얼의 재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완벽한 조립을 위해서는 와이어링 재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것이므로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면 그냥 스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품 수가 그렇게 많은 제품은 아니지만, 단순한 항공기 모형보다는 부품을 많이 나눠 놓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내부의 디테일에 전문가와 같은 솜씨로 더 디테일을 높일 수 있는 설명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실사진 자료를 찾지 않고도 전문가와 같은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아주 진지하게 제품의 구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십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요? 작업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트 부품 등받이를 보시면 하나는 밋밋하고 하나는 벨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벨트가 없는 부품은 포트층을 붙여서 표현할 부품이죠. 이런 식으로 이 키트는 베이직 조립과 어드밴스드 조립용 부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트웨칭은 다루기가 까다롭지만 덕분에 시트의 디테일이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도색은 기본적으로 블랙 프라이머를 적용하고 도출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라카 도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굴곡 있는 부분에 어두운 블랙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색을 하니 파넬 라인 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경계면이 드러나 입체감이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모형이 완성이 되었고 어떤 기법이 쓰여졌는지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어드밴스드 조립 과정이 진행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립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로워 결과물에 웨더링을 적용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완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도색을 하면 경계면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세세한 부분은 아크릴 도료로 붓도색을 통해 색상 구분을 해주었더니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표면에 드라이 브러싱으로 모서리 부분의 명암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조종석 구석구석의 디테일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전선과 같은 부분을 붓으로 칠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종석을 완성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몇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조종석 디테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계기판은 평평한 부품에 계기들이 그려진 마커를 통째로 붙일 것인지 점선 안에 그려진 계기 그림을 몰드에 하나하나 얹을 것인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방법은 조그마한 계기 그림을 일일이 몰드에 붙이는 방법이라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이 키트는 기본적인 조립 과정과 더 극적인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작업자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열어놨습니다. 부품도 보통 두 가지 디테일을 가진 것이 많은데 이 제품을 선택해서 베이직 조립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조립하는 것이 비용이 높은 이 키트를 선택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에 마커를 모두 붙이고 마지막에는 투명 레진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데칼 작업이 이어지고 조종석을 조립하는데 설계된 홈들은 제품의 디테일과 다르게 그렇게 정교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물려야 하는 부분은 약간씩 홈의 크기가 정밀하게 맞지 않고 조금씩 갈아서 끼워져야 했습니다. 부품의 정밀한 표현들이 훌륭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데는 사용자의 몫이 되죠. 그만큼 쏟아야 하는 열정도 커지는 셈인데 이 모든 것은 즐거운 작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결과물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정성 들인 결과에 따라 수준 높은 완성물이 나올 수 있는 키트입니다. 안테나는 아쉽게 한번 부러뜨렸지만 다행히 잘 수습해서 동체 안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체 안쪽에서는 어렵지 않게 작업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정성을 가득 들인 조종석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두 조각이 봉합되는 접합선은 모형인에게는 추가적인 번거로운 퍼티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다행히 이 항공기의 구조상 동체 상부의 접합선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꼬리 날개 연장선이 길어 대부분의 상부 접합선을 숨겨줬습니다. 물론 배면의 접합선은 드러나지만 잘 일치되어 흉측한 단차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뒷바퀴도 두 가지 형태가 제공되는군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 엔진 작업 과정인데요. 부품의 돌출 구조 안쪽으로 런너 지지 부위가 연결되어 이를 다듬는데도 어려움을 줍니다. 엔진을 조립하는 과정에도 단순한 방법과 정교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추가적으로 엔진의 디테일을 더 높이는 방법을 설명서 뒤쪽에 사진 예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디테일 업은 선택사항이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과정 중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 별도로 준비한 배관 재료로 디테일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 작업은 드릴 작업이 필요하고 조립된 엔진에 배관 재료를 관통시켜 연결하여야 하는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과정입니다. 재료의 특성상 순간 접착제를 다뤄야 하고 원하는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기까지 지지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들여야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부품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조립되어 완전히 연결된 상태를 만드는데 약간의 틈들이 생깁니다. 조립하다 보니 이 제품의 조립성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는데 이 엔진을 조립하는 부분은 복잡한 형태라 설명서의 그림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완전히 조립하면 접근하기 곤란한 부위가 있어 이전에 도관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완전히 조립된 이후에 사진에 보여지는 배관들을 잘 관찰해서 들 작업을 해주고 도관들을 그 부분으로 관통시켜 앞뒤로 배관을 위치시켜줬습니다. 이런 배관들이 어느 하나의 큰 배관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배관들을 굽혀 원하는 위치에 연결시켜 고정시키는 작업들을 반복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엔진을 노출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엔진이 더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필요했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엔진을 생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엔진 덮개를 덮는다고 해도 엔진 조립 과정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를 위해 베이직 엔진 조립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단순한 부품들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 키트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디테일을 원했던 것이죠. 이 상태로도 엔진의 모습은 아름다운데 도색을 통해 확실한 엔진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블랙 프라이머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표면에 메탈릭 도료로 분무를 해줬습니다. 안쪽 깊숙한 구석을 일부러 도료로 채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체감이 떨어집니다. 붓도색으로 부분적인 색을 입혀주고 나면 엔진이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키트의 도색 정보는 비교적 훌륭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카와 아크릴 계열이 제품별로 잘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마운트되는 부분도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되는데요. 역시 어드밴스드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포토 해칭이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돌기들의 엔진 나셀이 접착됩니다. 포토 해칭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기체에 적용되는 부품들은 접거나 구부리는 과정이 많지 않아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무장에 적용되는 해칭들은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키트는 조립 과정 중에 도색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어로 모형이 작업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이죠. 여러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에어브러쉬를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하고 도색 부스와 조립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엔진이 마운트되는 부분에도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 사진을 보면 위쪽 배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의 연속이라 지루할 수 있지만 이 키트는 진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실제로 작업 과정이 그렇게 유쾌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난이도가 높은 키트입니다. 엔진에 덮이는 커버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하는데 밋밋한 커버가 엔진을 단순하게 만들고 덮어버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엔진 나셀도 포토 해칭 돌기에 낱개로 정밀하게 붙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베이직 조립 과정을 적용하면 손쉽게 나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엔진에는 브라운과 블랙 에나멜로 열에 의한 색상의 변화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번 모형에서 웨더링이 적용되는 부분이 대부분 내부의 부품들입니다. 외부의 동체 표면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도료로 도색이 되기 때문에 웨더링 표현들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까짐들을 표현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쪽 웨더링은 범위를 좀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엔진은 그동안의 노력들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들여 완성해 나갔습니다. 퇴근 후 이루어지는 취미 시간들은 저에게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엔진을 노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이 항공기의 완전한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엔진 커버를 닫은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엔진 커버에 자석을 붙여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요. 커버 조각들이 완전히 접합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품 간 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날개 쪽은 그냥 간단하게 조립하는 방법과 정밀한 디테일을 살리는 조립 방법이 있는데요. 디테일을 강조한 조립 방법은 까다로운 조립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기어가 들어가고 기총이 위치하는 공간으로 표현되는데 여러가지 부품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조립이 됩니다. 포토 해칭으로 기총이 위치하는 곳을 조립을 해줘야 하고 기총을 해당 위치에 잘 자리 잡도록 조립을 해야 합니다. 포토 해칭을 순간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아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 조그마한 부품을 분실해서 복잡한 조립 과정과 함께 영원히 찾지 못한 부품에 대한 미련으로 기분이 영 아니었습니다. 플랩은 내린 상태를 선택을 했고 관련 부품을 조립을 해서 날개 안에 부착을 해주고 난 후에야 날개를 닫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날개 부분에서 생략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바로 기어실 내부의 배관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빼곡하게 보이는 부분은 기총의 탄약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도 블랙 프라이머를 적용을 하고 그 위에 골드 도료로 분사를 했습니다. 방금 전 생략했던 기어실 배관이 반대편 날개에서 표현되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서 사진상으로 디테일 업한 장면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저는 양쪽 날개를 모두 배관 작업을 해서 디테일을 살려줬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엔진에 비해선 수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동체에 날개를 접합할 수 있었는데요. 날개가 접합되는 부분은 기어실과 연결되는 구조이고 단순한 형상이 아닌데도 다행히 접합선이 거의 일치해서 큰 단차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미세한 틈을 메우는 데는 아크릴 퍼티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아크릴이 물에 희석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미세한 틈에 퍼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흘러나온 퍼티는 물을 닦듯 휴지로 닦아주면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 드디어 항공기가 최종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내부의 형태가 드러나는 상태라 동체 도색을 위해선 마스킹을 먼저 해줘야 했고요.
표면에 블랙의 프라이머를 사용했습니다. 블랙의 표면은 알루미늄 도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실제의 기체보다 비현실적으로 빛이 나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름다운 과장이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완성할 기체는 제9공군 358 전투 비행천대 366 전투 비행대대의 오렌지 테일즈 부대 소속 아이크 데이비스 중위가 1945년 봄에 운항했던 항공기인데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이 화려한 기체에 제공되는 표식 이외에 나머지는 마스킹을 해서 도색을 해줘야 합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데칼을 사용하면 매우 정밀하게 재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색으로 기체를 표현하는 것이 이 키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공되는 마크는 도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문양의 표식과 같은 것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체에 새겨진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킹 도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방의 엔진 커버를 비롯해서 모두 마스킹을 통해 아름답게 색상이 도색이 되었습니다. 표면에 유광으로 덮어주고 그 위에 마킹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커다란 데칼과 작은 공통 데칼을 사용하여 제가 선택한 아이크 데이비스 중위 항공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스 이미지에 보이던 그 항공기죠. 마크의 접착성과 일체감은 만족스러웠고 작은 마크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바퀴 다리와 외부 장착물은 보통의 모형의 작업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데칼 작업 이후에 하나씩 장착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너무 일반적이라 화면에서는 생략이 되었고 기체 웨더링도 간단하게 필터링하고 닦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도색까지 오는데 조립 과정이 상당히 길었죠. 꽤 많은 시간을 조립과 디테일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사실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집중해야 하는 과정들을 맞이하니 마음은 급해지고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조바심이 많았던 과정이었고 오픈된 내부로 인해 노출된 부품들이 작업을 많이 방해했고 그로 인해 분실된 부품도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엔진 덮개는 자석을 심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지만 닫았을 때 약간의 갭들이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쫓아오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다음에는 버겁지 않은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군요. 그때까지 건강들 조심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